40대 중반 순자씨, 그녀에게는 요즘 큰 고민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삼시세끼 다 먹고 가끔 간식에 야식까지 즐겨 먹었는데도 살이 잘 찌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난 살에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다이어트에 좋다는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배부르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과일 몇 조각이나 빵 한 개, 매실청, 찹즙 주스 한 잔 정도로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뱃살은 더 나오고 근육은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순자씨 운동도 열심히 했고 예전에 비해 식사량도 터무니없이 적은 양 같아 보이는데 왜 오히려 살은 점점 찌고 게다가 근육까지 빠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순자씨처럼 비슷한 고민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막연하게 음식을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또 많이 먹으면 살찐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이 음식을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되는지를 이해하면 살을 빼기 쉬워집니다. 먼저 건강관리 식단 가이드북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뱃살은 점점 찌고 근육이 줄어 자신감이 떨어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받으실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자료를 다운받아 보세요. 이메일이 없으실 경우에는 돌아가서 아래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신청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탄수화물과 인슐린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하루 세끼 밥을 잘 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인데 인슐린을 가장 많이 분비시키는 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인간은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받는 영양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해서 탄단지라고 많이 하죠. 인간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통해서 외부에서 음식을 몸에 필요한 에너지 재료로 씁니다. 단백질도 에너지 연료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우 미비해요. 그래서 단백질의 주요 역할은 에너지 공급이 아니에요. 그중 탄수화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은 작은 조각들처럼 생긴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단당류에는 달콤한 포도당, 과자에 들어있는 과당,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젖당으로 분류됩니다. 이 당분자가 두 개가 결합하면 이당류라고 하죠. 이당류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서로 결합한 자당이 있고 두 개의 포도당 분자가 서로 결합한 엿당, 이 엿당은 맥주를 맛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은 갈락토스와 포도당이 함께 결합한 유당으로 분류되고 유당은 우유 유제품에 들어있어요. 이 당분자들이 과하게 섭취되면 지방에 저장되거나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남은 당분자들이 글리코겐이나 녹말로 변환되었다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분해되어 사용됩니다. 이게 가장 생리학적 프로세스예요. 쉽게 설명하면 매일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빵이나 떡 또는 매실청과 찹즙 주스 같은 단 음료에 함유된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화를 도와주는 일꾼들을 효소라고 하는데요. 이 효소들은 탄수화물을 작은 부분으로 깨뜨려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하고 사용하지 못한 포도당은 체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혈액으로 흡수된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하고 밥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이 과정을 통해 섭취한 음식이 에너지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당 농도가 상승하는데 이를 감지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합니다. 보통 혈당은 음식 섭취를 한 후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한두 시간 정도는 피크를 찍었다가 서서히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인슐린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포도당은 택배 물류고 인슐린은 택배 배송원이에요. 배송원들이 택배를 빠르게 이 집 저 집 배송을 해줘야 하는데 배송원이 부족해요. 그럼 택배가 쌓이겠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걸 고혈당 상태라고 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당분을 혈액 내에 떠돌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모두 이해하셨나요? 인슐린은 굉장히 중요해서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에
3,000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과하게 식사할 경우 에너지로 쓰다가 남은 포도당을 인슐린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곳에 저장시킵니다. 글리코겐 저장고는 약 2000칼로리 정도의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단기 저장 창고예요. 음식을 먹으면 하루 정도 안에 다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빠르게 쓸 수 있는 글리코겐부터 사용합니다. 근데 글리코겐이 가득 차 있으면 간에 지방이 많이 껴있고 그런 상태여서 몸 안에서 글리코겐을 쓰느라 정신이 없어요. 우리 몸의 세포는 포도당과 지방을 동시에 태우지 않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처음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 이때 운동을 안 한다면 더 이상 글리코겐을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모두 지방으로 저장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해 지방은 글리코겐이 거의 고갈되었을 때부터 비로소 에너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연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앞서 말한 순자 씨는 예전보다 식사량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살은 점점 쪘어요. 그리고 근육도 빠졌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순자 씨는 정해진 식사 시간이 따로 없고 하루 종일 배고플 때마다 정제 탄수화물과 당이 많은 음료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음식 모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였기 때문에 몸 안에서는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었을 거예요. 계속 인슐린 분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글리코겐을 사용할 여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모두 지방으로 저장된 거예요. 이렇게 체지방이 저장되면서 근육도 빠지고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핵심 포인트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게 해야 살이 빠진다입니다. 한 번 더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하고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면서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감지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남은 혈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글리코겐에 더 이상 저장할 수가 없어서 지방으로 저장되고 체지방이 쌓이면서 살이 찌고 근육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데 물어보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과 당을 피하자.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죠? 너무 맛있는데 이 상업용 빵 대부분이 곱게 간 탄수화물, 설탕, 기름 덩어리예요. 그리고 밀가루, 떡 같은 것들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몸에 아주 해로운 호르몬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가스티린 억제 폴리펩티드, GIP 호르몬을 활성시키는데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호르몬 중 하나예요. 다음 시간에는 인슐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탄수화물 대신 지방 섭취를 늘리자. 이때 나쁜 지방이 아닌 영양이 풍부한 지방을 먹어야 합니다. 포화지방보다는 다중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먹어야 하는지는 너무 많아서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전자책 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셋째, 공복을 길게 유지하자.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는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혈당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장 창고인 이 글리코겐을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한다고 했었죠. 글리코겐은 약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복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자주 먹지 말고 식사 간격을 충분히 벌리세요. 간식을 먹으면 인슐린 신호가 완전히 뒤엉켜버립니다. 계속 식사를 지속하게 되면 고혈당 상태가 돼서 당뇨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식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역시 GIP를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폭발합니다. 결국엔 다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과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자. 수면은 인슐린 민감도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능력이 20에서 40%나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양질의 잠을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어떻게 지방으로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동을 한 주 함께 하고 건강에 진짜 중요한 그리고 살 빼는 데 정말 중요한 인슐린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각자 건강관리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